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기반 공격 유형 및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해킹 기법이나 공격 유형,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기반 공격 유형 중에 도스,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알아보면요. 도스는 Denial of Service Attack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해킹 수법의 하나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시스템의 리소스를 독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가용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제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리소스를 독점시켜서, 즉 메모리나 이런 대역을 꽉 차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법으로는 트리누, TFN, 스타델드라트 등이 있습니다. 이 수법에 대해서는 뒤쪽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DoS는 뭘까요? 네. 앞전 설명했던 Denial of Service에 디스트리뷰터가 붙어가지고 DDoS라고 하는데요. 한 대가 한 시스템을 리소스를 독점한다면 도스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공격을 여러 컴퓨터가 일제히 공격함으로 인해서 한 사이트, 한 네트워크 전체를 다 마비시키는 그러한 공격을 우리가 DDoS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DDoS 공격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됨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특정 사이트, 특정 서버에 대한 리소스를 점유하기 때문에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되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의 밴드위스, 즉 대역폭을 모두 채워버리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가 안되고 웹사이트에 접근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특징으로는 특정 전자우편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메일 서버를 대역을 잡아먹기 위한 메일 서버 공격으로 인해지면 특정 전자우편의 급속하게 증가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DDoS 공격 유형입니다. 먼저 서비스 거부 공격은 라우터, 웹, 전자우편, DNS 서버 등 모든 네트워크의 장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전산 자원을 소진시키고 또 구성 정보를 교란시키며 상태 정보를 교란시킵니다. 물리적 전산망 요소를 교란시켜서 원래 사용자와 타깃 사이의 통신 매체를 아예 차단시켜서 통신이 아예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DDoS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 코드의 공격 유형을 좀 보면요. 프로세스를 고갈시키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DDoS 공격에 포함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우리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그 마우스를 움직여도 맥커스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키인이 전혀 안 된다든가 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요. 마이크로 코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게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순차적인 명령을 실행해도 오류가 발생을 하고 운영 체제 자체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운영체제 자체가 파괴되는 그러한 악성 코드도 있습니다. 자, 도스 공격의 특징입니다. 먼저 리소스 고갈형입니다. 리소스 고갈형은 시스템의 여러가지 리소스를 고갈시켜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인데요. 보통 심프루딩 공격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리소스 고갈형은 뭐 내부자가
공격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자가 프로그램 개발, 코딩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가지고 주소가 고갈되어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음은 OS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랜드 어택이나 핑 오브 데스, 티어드롭 같은 공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취약점 패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우터 조작입니다. ICMP 라우터 디스커버리 어택이 대표적인 공격이고요. 라우터 조작은 실제로 서버라든가 OS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에서 타깃으로 가는 경로를 조작해서 정상적인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네, 다음은 밴드위스 잠식형입니다. 밴드위스 잠식형은 네트워크의 대역을 잠식해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공격으로서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대표적인 공격으로는 스머프 어택이 있습니다. 네, 디도스 공격의 특징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앞서 배운 도스 공격의 특징과 유사한데요. 도스 공격은 한 대의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데 디도스 공격은 그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한꺼번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먼저 대역폭 공격인데요. 여러 대가 한꺼번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패킷을 전송해서 네트워크의 대역폭이나 또 장비 자체의 리소스를 모두 소진해버리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어택입니다. TCP와 HTTP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 요청 패킷을 발송하여서 시스템의 연산 처리 리소스를 소진시켜서 정상적인 서비스 요청과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도스 공격 기법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핑 오브 데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파일을 전송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잘라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자르는 것을 플래그먼트라고 하고요. 이것을 보내어서 받는 쪽에서 재조립을 하는 과정을 플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잘게 자른 이 플래그먼트들은 크기를 65,000 바이트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 65,000 바이트의 크기로 잘라서 보냈는데요. 이 해커는 이것을 65,000 단위 이상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보냄으로 인해서 받는 쪽에서 이것을 재조립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네, 다음은 심프루딩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TCP 통신을 할 때 3웨이 핸드쉐이킹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먼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고 싶다라고는 의사가 표현하는 시인을 보내면 이 수신 쪽에서는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 시인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걸 확인하는 또 에커를 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작을 해서 계속 씬을 이렇게 보내면 에커는 또 보내지만 그거에 대한 에커를 보내야 되는데 또 계속 씬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신자 쪽에 어떤 큐를 리소스를 풀차게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격이 심프루딩 공격입니다. 다음은 스머프 공격입니다. 해커가 공격 대상이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커는 조직 내부에 있는 여기 PC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통신 신호를 보내면 실제로는 응답을 받은 쪽으로 다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송신자 IP를 이렇게 공격 대상 IP를 조작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신을 받은 컴퓨터는 다시 리플라이, 회신을 할 때 회신 IP를 해커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신호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해커는 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 컴퓨터들한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송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들은 모두 회신을 이 컴퓨터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대역을 꽉 채워 가지고 접속이 이 공격 대상이 되는 컴퓨터에 접속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공격이 스머프 공격입니다. 네, 다음은 랜더 어택 공격입니다. 랜더 어택 공격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신호를 보낼 때 신호를 보내면 이 수신자는 송신자한테 다시 리플라이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보내는 자의 IP 주소가 있을 거고요. 또 받는 자, 여기서 보낸 송신자한테 다시 회신을 해야 되죠. 요 IP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받는 자의 IP에 자기 자신의 IP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는 이 IP로 받지만 다시 회신을 자기 스스로한테 회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와도 또 자기한테 회신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패킷이 계속 맴돌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컴퓨터가 마비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 랜더 어택 공격입니다. 다음은 티어드롭 어택입니다. 티어드롭 어택은 쉽게 설명하면요. 여기 A가 B에게 패킷을 전송한다고 보면요. 아까 잘게 잘라서 보낸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플래그멘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런 패킷을 잘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런 크기로 재조합을 해서 B한테 각각에 가더라도 B는 A가 보낸 이 플래그들을 조합을 해서 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티어드롭 공격을 달성하게 되면 이 패킷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중첩이 될 때도 있고요. 이걸 떨어져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사이가 떨어진다든가 이 사이가 중첩이 되게끔 이렇게 보내면 B에서 재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B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내라고 또 A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A는 또 보내도 또 이런 식으로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역이 마비가 되는 거죠. 꽉 차서 대역이 꽉 차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을 티어드롭이라고 합니다. 디도스 공격 기법의 종류입니다. 먼저 트리누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타난 디도스 공격 툴로서 사용하는 공격의 형태는 UDP 패킷 프루딩입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에서 패킷을 확인을 하면 다량의 UDP 패킷이 발생하는 공격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FN이 있는데요. TFN은 트리누의 약간 발전된 형태로 믹스트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텔레2B 브루트 네트워크라고 불리며 트리누처럼 스테이티드 또 CMSD, TTDB 데몬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법입니다.
네, 다음은 TFN2K 공격인데요. TFN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통신의 특정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암호화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UDP, TCP, ICMP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포트로 임의로 결정하는 아주 지능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P 플래그멘테이션 공격입니다. 앞전에 설명했듯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아주 잘게 쪼개어서 보낸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플래그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송을 하는 것을 플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가 허용하고 있는 최대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보다도 크게 만들어서 전송함으로써 어떤 자원의 손실을 일으켜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공격입니다. 자, 스푸핑 어택입니다. 스푸핑이라는 뜻은 원래 속여 먹다, 골탕 먹이다 라는 뜻인 스푸프에서 나온 말이고요. 해커가 악용하려는 호스트의 IP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바꾸어서 이를 통해서 해킹하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IP 스푸핑은 IP를 속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TCP/IP의 구조적인 허점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신뢰관계에 있는 두 개의 호스트 사이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자신이 마치 신뢰관계가 있는 호스트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호스트 A가 신뢰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호스트 B가 마치 호스트 A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신뢰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호스트 A는 요 끝에 IP가 6번이죠. 예, 원래 B IP는 5번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6번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신뢰관계를 맺어서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네, IP 스푸핑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트러스트를 맺으려고 하는 호스트 B가 A한테 이렇게 트러스트 관계를 서로 형성을 시켜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커는 이 B를 도스 어택을 통해서 스푸핑 공격을 했어요. 마치 이 해커가 호스트 B인 것처럼 이 호스트 A와 이렇게 통신을 시도해서 실제로 신뢰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해커가 이 A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ARP 스푸핑입니다. 혹시 AR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IP를 MAC 어드레스로 물리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IP를 MAC으로 MAC 주소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ARP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통신하고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IP 주소에 대한 이계층 MAC 주소를 공격자 MAC 주소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서버로 통신을 하는데요. 이 MAC 주소는 클라이언트는 AAA이고 MAC 주소는 CCC입니다. 그런데 이 해커는 이 MAC 주소가 BBB죠. 그래서 이제 공격 유형에 따라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CCC로 지금 통신을 하고자 하는데 AA가 이 BBB가 CCC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A는 CCC로 연결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BBB와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또 해커가 이 서버인 CCC를 공격하고 싶으면 AAA가 마치 자기가 AAA인 것처럼 CCC는 AAA와 통신을 해야 하지만 CCC는 AAA인 줄 알고 통신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BBB와 통신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브로 가는 패킷이나 또 서브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패킷을 공격자에게 향하도록 공격을 해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가로채는 그런 공격이 ARP 스푸핑입니다. 네, 다음은 DNS 스푸핑입니다. DNS라는 것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앞서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꾸고 또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DNS 서버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공격을 해서 딴 걸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네이버닷컴을 쳤는데 실제로 네이버는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네이버 IP 주소를 해킹을 해서 클라이언트는 네이버를 쳤지만 실제로는 가짜 사이트로 붙어서 마치 진짜 사이트인 것처럼 해서 여러가지 계좌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보안 자료를 빼낸다든가 돈을 가로챈다든가 하는 그런 해킹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세션 하이제킹은 세션을 가로채는 공격인데요. 유저가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씬을 보냅니다. 씬을 보낼 때 이 보내는 과정에서 세션 아이디를 가로챕니다. 가로채어서 씬을 보내면 얘가 에크 씬을 보내죠. 씬 에크를 보내죠. 씬 에크를 이렇게 보낼 때 세션 아이디를 가로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 에크를 보내는 겁니다. 리퀘스트를 자기가 보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유저인 것처럼 해서 서버와 신뢰관계를 맺고 계속 통신을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공격입니다. 네, 다음은 스니핑입니다. 사실 스니핑이라는 것은 해킹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모니터링, 감시자 이런 역할인데요. 이런 기법이 해커가 활용함으로 인해서 스니핑이 마치 해킹 기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스니핑이란 뜻은 통신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당사자들이 교환하는 정보를 자기 것과 들키지 않고 도청하는 거죠. 그리고 통신 내용을 바꾸는 수법, 도청이 가능하니까 바꾸는 수법이 나온 거죠. 원래는 이게 통신이 잘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스니핑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 해커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통신 내용을 조작을 한다든가 바꾸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칭 환경에서의 스니핑은 스위치 제밍, 또 ICMP 리다이슨 공격, 또 ARP 스푸핑, 또 ARP 리다이렉트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ARP 리다이렉션 공격은 ARP라는 것은 아까 IP를 매국 주소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조직 내에, 네트워크 내에 있는 여러 컴퓨터들이 외부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우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라우트를 신호를 받으면 이 라우트는 그 받은 신호에 대한 응답을 또 받았음을 알려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해커가 스니핑을 하고 있다가 라우트가 응답하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응답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들은 마치 해커 시스템이 여기 라우트인 것처럼 모든 인터넷으로 나가는 패킷을 이 해커 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커는 조직에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의 흐름을
감시하고 또 심지어는 그 내용을 또 변조시키고 하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는 공격이 ARP 리다이렉트 공격입니다. 자, 다음은 ARP 스푸핑 공격입니다. ARP 스푸핑 공격은 앞서 공부를 조금 했었죠. 그때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니핑은 네트워크에 마치 붙어서 도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도청을 하고 있으면서 이 컴퓨터와 호스트 또 인터넷 간에 통신을 할 때 그 물리적인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거나 맥 주소를 다시 IP 주소를 바꾸는 그 흐름에 개입을 해서 흐름을 변조해서 해커가 내용을 도청하거나 또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ICMP 리다이렉트 공격입니다. ICMP는 네트워크의 에러 메시지나 여러가지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 우리 조직의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가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하면요. 어떤 경로로 찾아가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A가 B한테로 가는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로를 우리가 라우트를 통해서 그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데요. 얘가 A는 B의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라우터 A한테 물어봅니다. 저 B는 어디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A는 이 B와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 A는 B한테도 물어봅니다. 혹시 호스트 B가 너한테 붙어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호스트 B가 응답을 하죠. 그래, 호스트 B 위치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라우터 A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 A는 호스트 B는 라우터 B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호스트 A한테 알려주게 되고요. 이 호스트 A는 호스트 B는 라우터 B에 붙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경로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스트 A는 그 다음부터는 이 A한테 가지 않고 바로 라우터 B한테 갔다가 호스트 A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경로에 보내주는 여러가지 메시지들을 변조해서 이 네트워크에 개입을 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APT 공격입니다. APT 공격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 목적을 가진 조직이 국가 기반 시설이나 주요 업체들 표적으로 삼고 IT 기술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취약점을 파악하는 공격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공격을 할까요? 예, 물론 해킹이 성공할 때까지, 예, 그 취약점으로 인해서 내부가 뚫릴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취약점이 뚫리지 않으면 다른 취약점을 찾고 해서 뚫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 APT의 특징입니다. 자, APT의 공격 절차를 보면 침투, 탐색, 수집, 유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침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외부 공격자가 내부망에 침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죠. 침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 침투가 되고 나면 이제 탐색이 들어가죠. 이 침투가 될 때는 아무도 내부자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통해서 침투가 되고 나면 소리 소문 없이 내부를 탐색을 해서 그 공격의 목표가
탐색될 때까지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의 목표가 이제 찾아지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어떤 주요한 정보를 파괴할 대상이 되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유출 내지는 제어, 파괴를 한다고 하면 마비를 시킬 것이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게 목적이면 그 유출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빠져나올 때 다시 백도어라고 하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또다시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또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FPT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격 방법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택스탯이라고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국가 산업의 주요한 기반 시설을 제어하는 SCADA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웜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자 공격입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조작해서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공격하는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중간자 공격은 통신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중간자가 말 그대로 침입을 해서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한테 연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자한테 연결되어서 도청당하고 내용이 변조되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격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트워크 보안 기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에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수업이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곧 대면 수업에 만나면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